여보, 오늘도 무사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롭다고. 하지만 진짜 외로운 건 가까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거더군요. 오늘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해진 게.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김영수 씨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67세, 은퇴한 시내버스 기사, 30년 넘게 핸들을 잡았던 그의 손은 이제 덜그럭거리는 주전자를 잡고 있습니다.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차리는 아침상,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텅 빈 식탁 위, 된장찌개 한 그릇, 의자는 3개입니다. 하지만 앉는 사람은 언제나 한 명뿐이죠. 영수 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거기엔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그는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 집은 고요합니다. 이 집엔 분명 3사람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전 10시 영수 씨는 동네 정형외과에 갑니다. 몇 주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3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혹사한 무릎.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약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영수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섭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집에 가면 애들이 물어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영수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아들 지훈과 며느리 미정이 앉아 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다녀오셨어요? 지훈의 인사입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화면만 보며 던진 한마디. 응, 별일 없더라. 영수 씨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미정은 고개만 까딱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약은 받아오셨어요? 그 어떤 질문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 6시 30분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차린 저녁,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봅니다. 회사 메신저에 답장을 보내고 있네요. 미정은 내일 일정을 확인합니다. 손가락으로 달력을 스크롤하며 뭔가 적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것만이 이 식탁의 대화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지. 밥을 다 먹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기계적인 인사만 오갈 뿐입니다. 밤 9시 영수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 펜을 들고 오늘의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너편 이웃집 최불례 할머니네 집에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으며 저녁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네요. 영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스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집니다. 부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리울 뿐이죠.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것.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말입니다. 영수 씨는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까?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저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먼 거리. 이 집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때론 작은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수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네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밝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영수 씨, 안녕하세요. 건너편 이웃 최불례 할머니입니다. 65세, 언제나 웃는 얼굴에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죠. 아, 불례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영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불례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영수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네요. 어머, 영수 씨.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영수 씨는 당황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어제 병원 다녀왔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많이 아프세요? 그 짧은 질문에 영수 씨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질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우리 나이에 무릎은 생명이잖아요. 불례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씨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또 불례 할머니를 만납니다. 영수 씨, 딱 잘 만났네요. 불례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우리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어요. 무릎 아프실 때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대요. 가벼운 산책이 약이래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불례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럼 천천히 걷죠. 두 사람은 나란히 동네를 걷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길, 작은 공원, 오래된 슈퍼 앞. 불례 할머니는 이야기꾼입니다. 저기 저 집 아세요? 거기 사는 김 사장님, 작년에 손주 결혼시켰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손주 내외가 너무 잘해준대요.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온대요. 영수 씨는 조용히 듣습니다. 불례 할머니가 말을 잇습니다. 영수 씨, 나이 들면 말동무가 약이에요. 돈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30분을 걸었을까요? 영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 게 그 시각 집 앞 골목. 지훈이 퇴근길에 우연히 아버지를 봅니다. 불례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지훈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 언제 봤더라?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죄책감일까요? 부끄러움일까요?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늘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오늘 산책하셨어요? 이웃분이랑 같이 걸으시는 거 봤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아, 불례 씨요. 우연히 만나서 좀 걸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말동무도 되시고.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습니다. 지훈이 젓가락을 놓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영수 씨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물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응, 약 먹고 있어서 괜찮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작은 떨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미정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아버지 요즘 외로우신 거 아닐까? 지우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지우는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말씀도 없으시고, 우리도 바쁘고,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걸. 같은 시각 영수 씨의 방. 그는 오늘도 일기장을 펼칩니다. 펜을 들고 오늘의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말을 들었다. 이런 게 그리웠구나.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줬으니까요. 때론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깝습니다. 때론 멀리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정말 원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때론 한순간의 사고가 숨겨뒀던 모든 마음을 드러냅니다. 며칠 후, 수요일 오후, 하늘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네요. 영수 씨는 집을 나섭니다. 불례 할머니와의 약속 시간. 오늘도 함께 산책하기로 했거든요. 날씨가 안 좋은데 우산을 챙겨야 하나? 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그냥 나섭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는 길.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겨울비가 쏟아집니다. 차갑고 굵은 빗줄기. 순식간에 옷이 젖습니다. 영수 씨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보도블록. 영수 씨의 발이 헛디딥니다. 앗! 쿵. 무릎부터 땅에 부딪힙니다. 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하네요. 으! 영수 씨는 일어나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영수 씨는 젖은 땅에 주저앉습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보입니다. 지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영수 씨는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영수 씨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립니다. 그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 영수 씨, 불례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달려옵니다. 영수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례 할머니는 즉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넘어졌어요.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영수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불례 씨, 죄송합니다. 배에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불례 할머니가 영수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이 차갑습니다. 너무나 차갑습니다. 오후 4시. 지우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고양시 병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입니다.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김영수 씨께서 낙상 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훈은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회사를 뛰쳐나갑니다. 병원 응급실 앞. 지훈과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합니다. 복도 의자에 불례 할머니가 앉아 있네요. 불례 할머니, 미정이 달려갑니다. 불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가가 붉습니다. 영수 씨가 골목길에서 넘어지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대요. 지훈이 묻습니다. 전화는 왜 안 하셨대요? 불례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휴대폰 들고 계셨는데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시더래요.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하셨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왜 전화를 안 하신 거죠? 불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훈도 알고 있으니까요. 치료가 끝나고 영수 씨가 병실로 옮겨집니다. 지훈과 미정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 무릎엔 깁스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지훈이 침대 옆에 섭니다. 아버지, 영수 씨가 눈을 뜹니다. 아들을 봅니다. 왔구나. 미안하다. 회사 바쁠 텐데. 아버지,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입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수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며칠 있으면 퇴원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집에 돌아와 영수 씨 방을 정리합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닦고 그러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안에 낡은 일기장이 보입니다. 미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내겐 따뜻한 말이 그저 바람 같았다. 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일기장에 얼룩을 만듭니다. 아버님, 미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영수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요? 때론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대화가 시작됩니다. 병원 사인실, 창밖으로 겨울해가 기울어 갑니다.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무릎의 통증은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네요. 입원 3일째, 지훈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릅니다.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짧은 대화, 긴 침묵,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릴 뿐입니다. 그날 밤 11시, 병실의 불이 꺼집니다. 영수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네요. 지훈은 병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훈은 잠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우리 말 한마디 기다리셨는지. 지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는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영수 씨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듣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본 도시락을 들고 병원에 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영수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왔구나. 고맙다. 미정은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제 일기를 봤어요. 영수 씨의 눈이 커집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방 청소하다가 열려 있어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영수 씨는 당황한 표정입니다. 괜찮다. 그냥 늙은이 푸념이야. 아니에요. 미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영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사람의 습관이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후 2시, 불례 할머니가 병문안을 옵니다. 손엔 따뜻한 죽 한 통. 영수 씨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대만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불례 할머니는 복도로 나온 지훈과 미정에게 말을 겁니다. 영수 씨는요, 말씀은 적으시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불례 할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 따뜻한 말 많이 나누세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퇴원 전날 밤, 영수 씨는 병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네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영수 씨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 지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까?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 미정의 눈물, 불례 할머니의 따뜻한 말, 그 모든 게 진심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영수 씨의 집, 지훈과 미정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파 옆 작은 공간, 거기에 낮은 테이블 하나를 놓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응. 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차 마시기 좋겠다. 미정이 찻잔 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지훈이 의자를 가져옵니다. 앞으론 매일 저녁 여기 앉자. 아버지랑 함께. 응.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하는 영수 씨,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퇴원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춥니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영수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집으로 복도 끝에서 지훈과 미정이 걸어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네요. 영수 씨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때론 아픔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때론 상처가 관계를 치유합니다. 이 가족에게 찾아온 겨울은 차갑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은 잊고 있던 온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말의 온기를, 가장 평범한 일상이 때론 가장 소중한 기적이 됩니다. 퇴원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쏟아집니다. 영수 씨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깁니다. 집에 가는 날입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보호자분들 오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지훈과 미정이 함께 들어오네요. 오늘따라 두 사람의 표정이 밝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지훈이 휠체어를 밀며 말합니다. 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병원 주차장, 지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뒷좌석에 앉힙니다. 미정이 무릎에 담요를 덮어드립니다. 아버님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차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갑니다. 지훈은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영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무심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다. 미정이 뒷좌석을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지훈은 운전대를 꽉 쥡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참습니다. 차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집 앞 차가 멈춥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꺼내고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앉힙니다. 천천히 가세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영수 씨는 집 안을 둘러봅니다. 거실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소파 옆에 작은 테이블, 그 위엔 찻잔 세트가 놓여 있네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매일 저녁 여기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들려주세요. 영수 씨는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며칠 후 저녁 7시 작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이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네요. 지훈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영수 씨는 조용히 듣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도 하네요. 미정도 말을 잇습니다. 아버님, 내일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다음 날 저녁, 영수 씨는 또 그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늘은 영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스 기사 시절에 말이야. 지훈과 미정이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한 번은 승객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즐겁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묻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말이야.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웁니다. 주말 오후, 영수 씨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불례 할머니가 지나가네요. 손을 흔듭니다. 영수 씨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불례 할머니가 찾아왔네요. 영수 씨,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불례 할머니가 거실을 둘러봅니다. 테이블 위 찻잔들, 가족 사진들. 집이 따뜻해졌네요. 영수 씨가 미소 짓습니다. 네, 이제 따뜻합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다시 일기장을 펼칩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도 따뜻한 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영수 씨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나는 겨울밤. 차가운 계절이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거실에서 지훈과 미정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TV를 보며 함께 웃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오늘 어떠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영수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이제 춥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집을 채우고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말의 온도를 높이세요. 그 온기가 세상을 바꿉니다.